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어렵고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 올려주신 질문이랑 또 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청취자님이 느끼실 충격이나 뭐 억울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네요. 그렇죠. 우선 상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청취자분께서는 술에 좀 심하게 취하셔서 기억을 완전히 잃으신 거죠.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상태예요. 아, 블랙아웃 상태? 네.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지인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 기억은 전혀 없으시고요.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니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네. 근데 또 바로 대처하기도 어려우셨던 게 생계 문제가 좀 걸려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발생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산부인과를 가셨는데 거기서 성병 진단이랑 또 자궁경부에 외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답니다. 2주 후에 시간이 좀 지났군요. 네, 벌써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날 아침에 느꼈던 혼란스러움이나 몸의 이상 때문에 이제라도 좀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났어도 몸이 기억하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더 힘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 남성이 처음에는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약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이제 신고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말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말을 바꿨다고요? 네, 심지어는 당시 청취자님께서 관계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대요. 녹음 파일이요? 기억이 전혀 없는 분한테 동의 녹음이라니 이건 정말. 그니까요.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억울한 상황이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엄청 크신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신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명확히 짚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진단 결과가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녹음 파일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그 무고죄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네이버 지시가인 같은 곳에서 아주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답변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죠.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핵심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송명호 변호사님이요? 그분 답변 유명하죠.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정말 명쾌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도움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동의 문제인데요. 송명호 변호사님의 분석을 보면요. 법적으로 이게 유효한 동의라는 것은 명확하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명확한 의사 능력 상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취자님처럼 블랙아웃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동의 표시는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설령 동의처럼 보이는 말을 했더라도 그건 진짜 동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상대방은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청취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인 증거 문제가 또 중요해지는데요. 사건 발생 2주 후에 받으신 그 산부인과 진단 결과 있잖아요. 성병이나 자궁경부 외상 같은 거요. 네, 그 진단서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것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객관적인 의학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 증거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아하, 그렇군요. 시간이 지났어도 병원 기록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제일 걱정되는 부분, 그 녹음 파일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송명호 변호사님의 견해도 아주 명확합니다. 설령 그 녹음 파일에 동의하는 듯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효한 동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네, 법원에서는 그 녹음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청취자님의 상태, 그러니까 만취 상태였는지,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정말 있었는지, 또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자체의 신빙성, 예를 들어 편집되었을 가능성 같은 것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되고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고죄 걱정이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송명호 변호사님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무고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즉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꾸며냈을 때. 네. 그런데 청취자님처럼 기억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본인이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 내가 겪었다고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건 허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은 수사에 좀 어려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 부분 역시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취,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네,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산부인과 같은 의학적 진단 결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녹음 파일이 설령 있다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는 점.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마지막으로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님께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동의라는 개념과 개인이 실제로 겪는 그 혼란스러운 경험 사이에는 분명 어떤 간극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법적인 동의와 실제 경험의 차이. 네,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부디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이 힘든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님께도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